자, 6번 문제라고요? 네. 그림은 또 밑줄. 부피가 같은. 이런 문제는 되게 중요한 거 알죠? 용기에다가 또 뭐도 같아? 질량이 같은. 제가 궁금한 건 제가 궁금한 거예요. X축에 압력이 있는데 왜? 온도가 있는데 왜 Y축에 또? 기분의 P가 왜 있냐고요? 네. 그거 뭐 문제 내는 사람 마음이죠. 짜증나요. 어머, 그렇군요. 자, A하고 B하고 있는데 부피는 몇 대 몇이라는 거야? 1대 1이죠. 질량도 1대 1이라는 거네. 근데 얘네들은 그러면 저도 멍청이다. 자, 질량이 1대 1이라는 거는 서로 다른 기체니까 이들의 몰수는 어떻다는 거야? 다르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응? 저 이거 풀 수 있어요. 저 새끼 진짜. 아니. 좀 못 풀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 P 곱하기 V는 nRT잖아요. nRT잖아요. 네. 그럼 몰수는 뭐분의 뭔가요? RT분의 P 곱하기 V네요. 자, 여러분 니네 진짜 공식 전환 안 할 거야? 이 개새끼들 머리에다 공식도 못 쓰면서.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뭐가 똑같다고 나온 거야? 얘네들 R과 V가 똑같다고 나온 거잖아. 그러니까 최준석 여기 T분의 P를 왜 알려줬을까? 이거 답이 5번이네요. 저 새끼 죽는다. 아닌가? 자, 5번 아닌 것 같은데. 최준석 네? T분의 P를 왜 알려줬을까? 그 RT분의 PV니까 그러니까 PB로 풀어라. 뭐라고? 저 새끼 또 무슨 짓이야? 부피가 같으니까 Y축에 있는 거 A 대 B가 이제 걔네들이 바로 뭐라는 거야? 몰수라는 걸 예타내는 거잖아. 분자량 오케이? B는 A분의 1 대 B분의 1.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결국은 뭐야? A하고 B하고 몰수는 누가 더 많다는 걸 나타내는 거야. 4번이네. 몰수는 2번이. 이 죽는다. 자, 몰수는 A하고 B하고 누가 더 크다는 걸 나타내는 거야. A가 더 크다는 걸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 몰수가 A가 더 크니까 얘 분자량은 누가 더 커야 돼? B가 더 커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여기다 분자량 공식도 써봐요. 스몰 W는 P 곱하기 V분의 스몰 W RT잖아요. 근데 질량이 같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거요? A. 야, PV는 NRT에서 이거요? 네. 이거 질량 같다고 나왔잖아. 내가 니네 아, 개새끼들 여러분 이거 그냥 어려워 보여서 안 풀었는데. 문제를 풀 때는 그래프만 보면 안 된다고요. 특히 화학2는요 문장으로 알려주는 내용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문장을 반드시 읽으셔야 됩니다. 근데요. 네, 문과로 가면 화천은 안 배워요. 화원도 안 배워요. 그래요. 네, 문과 가시게요? 아니요. 자, 그러니까 몰수가 몇 대 몇이라는 거야? A 대 B였잖아요. 다 푼 거예요 지금 그래서? 네. 네, 그래요. 그러니까 제발 좀 공식 좀 바꾸라고 좀 이 새끼들아. 우리 화학 원을 할 때는 몰수배는 부피비다 딱 요거 달랑 하나밖에 안 나오니까 공식이고 지랄이고 필요가 없잖아. 근데 화학2는 조건들이 너무 많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조건들을 쓰고서 너네들이 문제를 풀어줘야 실수하지 않죠. 됐어? 자, 그 다음 또. 네. 자, 몇 번? 5 같은 소리 맞았네. 질문하라고! 없어요. 4개 틀렸다며. 4개 틀렸는데 3개는 고쳤어요. 뭘 고쳤어? 다 보고 고쳤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고쳤냐고. 135요. 1번? 1번 이거 틀렸다. 네? 분자 개수, 헬륨 분자수하고 수소 분자수하고 자 이런 것들은 우리 분자의 개수 또 여러분 PVNRT 이제 이런 거 머릿속에다 쓰면 참 예쁘죠. 너무 예뻐요. 그럼요. PVNRT면 여기는 지금 온도가 일정할 거니까 RT가 일정하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몰수는 뭐 곱하기 뭐에 비례하는 거야? P 곱하기 V에 비례하죠. 그러니 보니까 자 7.6이면 0.1기압의 차이가 생기죠. 그 왼쪽과 오른쪽은 어떤 관계라고요? 낮은 곳의 압력을 뚝 자르면 잘라봐. 잘랐어요. 잘라서 오른쪽 위의 압력과 왼쪽 위의 압력이 똑같죠? 오른쪽. 오른쪽 위의 압력은 얼마예요? 0.2기압이죠. 그럼 왼쪽 위에는 수은 기둥이 0.1기압이고 수소 기체가 있으니까
수소기체만의 압력은 몇 T야? 0.1T야. 됐죠? 네. 이런 거 따지는 거는 화학에서는 응용 아니고 완전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근데 이런 걸 못 따지면 문제를 풀 수가 없죠. 아, 이거 그 지난번에 복습 음. 영상 들으면서 풀었어요. 아 그래요? 네 좋아요.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압력 곱하기 부피니까 얘네들은 용기의 크기가 똑같은 거라고 어디에 나와 있죠? 네. 어디에 나와 있냐? 용기 크기는 원래 똑같지 않나요? 왜 원래 똑같아? 이거 원래 어디 있어요? 써 있어야 똑같죠? 같은 부피의 플러스 그냥 같은 부피의 플러스라고 써 있죠. 원래 똑같은 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P 곱하기 V는 압력이 1대2니까 V 똑같고 몰수도 몇 대 몇이라는 거야? 1대1라는 거죠. 됐나요? 네. 네, 좋아요. 뭐 1, 2, 4번을 틀렸다고요? 135번이요. 135번을 틀렸다고요? 1356을 질렀는데 6번 방금 해주셨고 네 됐어. 패스. 자 그다음 또 여기는 숙제가 아니었는데 준서가 풀어왔어요. 괜찮아요. 그래서 다 맞아서 틀렸어. 틀렸어요. 어떤 거 틀렸어? 이야. 최저도 죽네 죽어. 준서야. 너 뭐 틀렸어? 화장실에서 코 풀고 와. 저거 잘 안 풀려. 저건 그냥 코를 막고 있는 애야. 8번 8번? 그래프가 너무 풀기 귀찮아. 어디 8번? 몇 쪽 8번? 화장실. 이거 8번. 여러분, 이거 내가 지난 시간 실제 기체, 이상기체 얘기했었죠? 네. 여러분, 이거 그냥 해석하는 걸 볼까요? 원래 니네 교육과정에는 이거는 좀 없어졌어요. 자, 여러분, 이상기체와 실제 기체는 다르잖아요. 그럼 실제 기체가 이상기체에 가까울 조건 한번 생각해볼까요? 오늘 내가 그걸 없애버렸는데 문제를 냈어야 되는데 실제 기체가 이상기체에 가까울 조건은 우리 일단 힘이 어때야 돼? 0에 가까워야 되겠죠. 그럼 힘이라고 하는 건 F니까 R제곱분에 뭘로 들어가? M1, M2로 들어가잖아요. 됐어요? 그러면 M1, M2로 들어가는데 이거 자 M이 작을수록 그러니까 분자량이 어떨수록 이상기체에 가까운 거야. 작을수록 R이 클수록 F가 작죠. 그러니까 이 R이 클수록이라고 하는 건 온도와 압력의 두 가지 조건이 들어가죠. 그럼 온도가 어떨수록 거리가 멀어요? 온도가 뭐? 클수록 그렇죠. 압력은 낮을수록 거리가 멀죠. 됐나요, 여러분? 네. 자, 그러면 이게 이 그래프하고 무슨 상관이 있니? 지금 여기서는요, 뭐라고 나왔냐면 그래프가 이렇게 가로축에 나와 있고요. 가로축에 기압이 나와 있죠. 세로축에는요, Rt분의 P분의 여러분, 어디로? Rt분의 P분은 결국 한 단어로 얘기하면 바로 뭘까요? RT분 N이죠. 특크로 빙봉. 자, 그럼 이 얘기는 무슨 말이니? 진짜 여러분, 온도가 높아진다고 해서 압력이 변한다고 해서 기체의 몰수가 변할까요? 안 변하죠. 당연하죠. 이상기체라면 얘는 몰수가 안 변합니다. 그리고 실제 기체도 몰수는 안 변합니다. 그런데 그런데 말입니다. 아니 몰수 RT분의 P를 해야 되는데 지랄하고 자 몰수는 원래 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변해야 되는데 지랄하고 준서야 네. 뭐가 달라지니? V가 지맘대로만 변하는 거야. 자, N은 어떻게 해서 얻어내는 거야? 계산해서 얻어내는 거잖아. 뭘 통해서? RT분의 PB를 통해서. 근데 지랄하고 이 V가 막 달라지는 거야. 왜요? 자, 이제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 거기 그래프를 보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 하나가 나와 있죠. 이렇게 그래프가 나와 있죠. 네. 그럼 요거는 이상기체일 때고요. 이거는 뭐일 때라는 거야? 실제기체일 때죠. 그럼 실제기체는 이상기체에서 아래쪽으로 벗어나고 오른쪽으로 벗어나죠? 네. 설명 안 들으면 안 돼. 눈은 가리면 안 돼. 어. 자, 아래쪽으로 벗어나고 오른쪽으로 이쪽으로 벗어나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0.5몰을 가지고 실험을 했으나 요렇게 계산을 했더니 매번 0.5몰이 나와야 되는데 벗어났어. 자, 이유를 설명해 볼게요.
그럼 여기는 이 중간 이 부분은요. 우연히 이상기체처럼 행동한 거야. 자, 다시 한번. 중간에 여기는 뭐처럼 행동했다고요? 우연히 이상기체처럼. 그럼 이상기체처럼 행동했다는 건 힘이 없다는 거잖아. 그런데 실제 기체는 힘이 없는 게 아니죠. 얘네들은 얘 새 거죠. 알짜임이 0이 된 거야. 네, 실제 기체에서 운동 에너지만 작용하지 않나요? 아, 그건 이상기체라니까. 네, 이상. 네네. 좀 실수.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 기체니까 애가 막 이렇게 어떻게 됐어? 막 들쭉날쭉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상기체처럼 행동을 했죠. 그럼 여기는 알짜임이 0이라는 건 인력과 반발력의 크기가 어떤 거야? 같은 거. 자, 그런데 여러분 두 가지 경우의 수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압력이 엄청 크면이야. 그럼 압력이 엄청 크면 분자 간의 거리가 어떻게 될까요? 가깝죠. 자, 내가 준서를 엄청 좋아하는데 준서한테 졸라 가까이 가볼까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렇게 되죠. 이거 진짜 중요한 거야. 가까우면 밀어내죠. 아, 밀당이네. 그럼요, 여러분. 거리가 매우 가까우면 어떻게 그래프 한다고요? 이거 막 밀어낸다라고요. 그럼 밀어낸다는 표현은 인력과 반발력 어떤 게가 크다는 뜻이야? 반발 1. 반발력이 반일 반력. 죽는다. 반발력은 크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제 요거 한번 해볼까요? 왜 그래프가 저렇게 나오는지 이거 설명 들어야 돼? 네. 그래서 물 좀 마셔도 될까요? 에이, 중요한 설명은 이제 좀 이따가. 중요한 설명하고. 자, 그럼 지금 이건 어떤 거냐면 설명 들어갑니다. 여기 가운데 점이 있죠. 여기는 인력과 반발력의 크기가 똑같기 때문에 뭐처럼 행동한다고요? 이상기체처럼. 그럼 이상기체는 지금 내가 여기를 10기압이라고 할 거야. 쉽게요. 10기압에서 100리터인 기체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얘 압력을 되게 크게 만들 거야. 와! 10기압인데 100기압으로 만들 거야. 그럼 얘가 이상기체였다면 몇 리터가 될까요? 10리터여야 되죠? 네. 자, 그러면 여기에 입자 하나가 있어. 뭐가 이상기체였다면 이렇게 초록색으로 10리터여야 돼. 그런데 실제 기체 봐봐. 어떤 힘이 더 크다고요? 좀더 크게. 반발력이 더 크죠. 얘네들이 어떻게 돼? 야, 니네 까자, 씨, 끄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피가 예상했던 10m 값보다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부피 팽창. 아니야. 10m보다 어떻게 된다고요? 더 크게 측정된다고요. 그래서 10m여야 되는데 그냥 내 맘대로 할게요. 11L가 되어버렸어. 그럼 너네 봐봐. RT분의 P 곱하기 V는 여기는 몇 분의 몇이었어요? 몇 곱하기 뭐였어요? 10 곱하기 100이었죠. 네. 그런데 여기는 100 곱하기 얼마라고요? 11. 네. 오케이? 그래서 얘가 이렇게 해서 0.5가 나와야 하는데 위의 값이 이건 RT 안 변하는 거니까 위의 값이 조금 더 크죠. 그러니까 이 값은 0.5보다 어떤 값이 나오는 거야? 큰 값. 자, 바로 이게 그겁니다. 네, 물리에서 더 자세하게 배우겠네요. 당연하죠. 이거 화학에 원래 빠졌다니까 내용. 근데 이 문제가 나와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런 걸 안 배워서 그래.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압력이 큰 곳에서는 0.5보다 어떤 값이 나온다고요? 큰 값이 나온다고. 그럼 왜요? 얘네들 여기다 뭐라고 쓰는 거야? 이렇게 쓰는 거야. 압력이 크면 얘네들은 어떠니까? 가까우니까 인력보다 누가 더 크다고요? 반발력이 더 크다고요. 그럼 반대로 해서 가면 너무 멀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인력이 반발력보다 어떻다고요? 더 크다고요. 왜? 더 멀면. 그러니까 이런 거야. 멀어지면 당기고요. 가까워지면 미는 거죠. 뭐야 이게? 그러니까 사람과 마찬가지로 기체들도 뭐를 한다고요? 밀당을 한다고요. 됐어요? 자, 그럼 지금 여기서는 기억번 X 분자량은 8이다. 아니 뭐 이런 16. 거는 뭐 야 8g인데 0.5몰이니까 분자량은 16이어야죠.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는 여러분 운동 에너지는 누가 더 높냐죠. 아까 요거 그대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분의 여러분. 3KT요. 온도가 높을수록 이상기체에 가깝죠. 여기 7번 보셔야 돼요. 온도가 높을수록 이상기체에 가깝죠. T2.
그럼 여기서 까만 거랑 파란 거랑 누가 더 이상기체에 가까워? T2. 이상기체가 더 가까운 건 까만 요거에 거. 가까운 거니까 까만 거죠. 그럼 거기 그래프에서는 까만 게 T2. T2로 나와 있는데. 자, 그 다음에 X의 RT분의 PB 값이 이상기체와 다른 것은 맞아요. 바로 이 말이 딱 맞는 거죠. 이게 실제 기체가 아니라 이상기체였다면 그래프는 항상 가운데 까만 줄이어야 되겠죠. 연력학 막 이런 거. 당연하죠. 당연하죠. 근데 분명히 어제 동영상을 들었는데 다 까먹었어요. 외워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맞아요. 연력학? 네. 연력학에서 니네 뭘로 배워? 물리에서는? 저는 안 배워요. 연력학 그거 막 그 2분의 3 KT 유도하는 것도 나올 네 거고. 2분의 1 MV 제곱한 원래 인간 그 열전도도 하고 그다음에 2분의 3 KT가 또 뭐하고 같다고 MV 제곱 말고 또 하나 있어. 제가 물리 인강을 델타 10년 하고 PV? 샀는데 4개 듣고 시간 없어서 델타 못 PV? 들었어요. 기억이 안 나요. 야, 나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난다. 아이고야. 저번에 연력학 들었나 싶다. 자, 그 다음에 또 사건의 지평선. 없어요. 없어요. 자, 다녀오세요. 이제 우리 또 분자간 상호작용 마무리 지읍시다. 누우면 해결이 되겠지. 전사 한 대만 때려도 돼요. 내가 안 볼 때 때리세요. 네. 직업 마렵다 진짜. 이제 자, 그래서 무슨 야, 닥쳐. 그러면 이런 그거 거야. 어떨 거야? 여러분, 분산력이라고 하는 거는요, 전자의 편극에 의해서 생기는 거잖아? 그럼 이걸 조금 더 확장하잖아요? 그럼 전자를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들은 전자의 편극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자, 다시 한번. 분산력은 전자의 편극이 의해서 일어나는 거니까 전자를 갖고 있는 애들은 전자들이 당연히 움직이면서 돌아다니죠. 그런데 어떤 게 생기냐면 너네 생각할 거 어떤지 오늘 또 비교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몇 개 비교 안 했잖아요. 자, 하나 더 비교해 볼까요? 여러분 CH4 분자량이 얼마인가요? 자, 분자량이 16이죠? 그 다음에 O2 분자량은 얼마인가요? 나 혼자 하는 겁니까? 네. 자, 32고요. 그 다음에 H2O는 18. 분자량이 18이죠. 이런 그러면 거만 제대로. 얘네들의 끓는 점을 한번 봅시다. 메틸이 끓는 점 마이너스 164도고요. 끓는 점은 마이너스 183도야. 뭐야. 아니 그러면 선생님 근데 지금- 5하고 5하고 달라요? 뭐하고? 아니 잘못 생각했어. 자, 이거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비교가 되는 거. H2S가 있고요. 그럼 얘는 분자량이 34야. 그럼 얘는 끓는 점이 60도. 말도 안 돼. 어머. 그럼 얘네 둘은 분자량이 비슷하죠? 네. 그럼 분자량이 비슷하다는 건 전자의 편극 정도가 어떻다는 거야? 비슷하다는 거죠. 네. 오케이? 네. 그럼 지금 여기서 너네들이 이제 비교할 게 뭐가 있냐면요. 자, 전자의 편극에 의해서 생기는 힘을 뭐라고 한다고요? 분산력. 그럼 여기 있는 H2S나 O2나 분산력의 정도가 어떨까요? 이응이야, 이응. 있다. 똑같다는 거죠. 똑같다. 그럼 얘는 분산력은 있지만 조금 작겠죠. 오케이? 그런데 지금 여기는 이 H2S는 O2보다 끓는 점이 많이 높죠. 그럼 얘네들은 왜 그러니? 바로 극성 분자 간의 힘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럼 여기는 극성 분자고 이건 묵성 분자네요. 자, 그러면 물도 극성 분자죠. 그런데 물에 끓는 점은 어때요? 100도씨로 많이 높죠. 그럼 너네들 여기서 의문. 어라? 왜 이러지? 선생님 그럼 아니 왜 분산력만으로 따지면 낮아야 되잖아요. 산소가 지금도 끓고 있어요 공기 중에서. 그래서 기체가 됐죠. 아. 박태나. 그러면 그 마이너스 184도로 하면 고체가 돼요 산소가. 액체가 되는 거 아니에요? 끓는 점보다 온도가 낮으면 일단 액체가 됐다가 고체가 되는 거 아니에요? 고체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어느 점이 몇 도신지 못 외워서 그러는데 산소 당연히 고체 보신 적 있으세요? 산소 액체도 안 봤는데요?
자, 진짜 슬퍼요. 네, 액체 산소나 액체 질소는 꽤 있죠. 절대 온도 경험해 액체 질소. 보셨어요? 미쳤어요? 자, 이제 중요한 게 그게 아니야. 자, 그렇다면 아이 너 죽는다 진짜. 저 새끼 지금 너 이거 죽기 전에 나한테 네. 죽으려고 이 새끼가 지금 이 새끼가 지금 이 새끼가 어디 지금 무슨 멍둥이에요? 이거 책 말아가지고 근데 엄청 아픈 웬만한 몽둥이보다 아파.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이 100도씨에 이제 초점을 맞출 거야. 싫어요. 그럼 얘는 분자량도 얘네들이 거의 반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끓는 점이 높지? 그것은 바로 뭐니? 이들의 극성은 극성인데 분자가 극성이 힘이 커서. 엄청나게 큰 거죠. 오케이. 그래서 그걸 따로 분류합니다. 자, 요거 다시 한번 볼까요? 이거 화학 원에서 선생님이 설명하는 건데요. 분자라고 하는 걸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죠. 하나는 전기를 띠는 분자, 무슨 분자? 극성 분자. 하나는 전기를 안 띠는 분자, 무극성 분자.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한단 말이죠. 아마? 근데 물처럼 극성인데 끓는 점이 너무 높아. 자,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극성이 좀 센 물질을 따로 분류합니다. 자, 다시 극성이 좀 센 분자를 따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로 뭐라고 하는 거니? 수소 결합 물질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너네들이 여기다가 이제 3 뭐라고 써야 돼? 수소 결합 물질 이렇게 쓸 겁니다. 그럼 너네들이 일단 머릿속에 수소 결합 물질이 뭐야? 라고 하잖아? 자, 1번. 어떤 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냐면 최준서 딴 생각한다. 극성이 좀 센 물질. 자, 다시 한번. 혹시 수결합 극성이 물질은? 좀센 물질 그게 이름이 아니요, 이름이 이거 따로 아니야. 있어요? 이거는 네 머릿속에. 자, 극성이 좀 센 분자. 이게 바로 뭐라고요? 수소결합 물질. 그런데 극성이 세다는 건 바로 어떤 거니? 얘네들은요. 분자와 분자 말고 분자와 원자 사이에 얘네 봐봐. 자, 전기음성도 이거 2.1이고 이건 3.0이죠. 그럼 이거 전자 누가 끌어당기는 거야? 염소가 엉차 하고 끌어당기죠. 그래서 야 나는 마이너스 너는 플러스구나 이렇게 됐단 말이죠. 이번에는 HF로 한번 볼까요? 그럼 HF는 이건 2.1이고 얘는 얼마야? 4.0이죠. 그럼 얘네들은요 얼마의 차이로 끌어당긴 거야? 0.9 차이로 끌어당겼죠. 그런데 이들은 1.9 차이로 끌어당기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여기는 F가 H 가운데 있는 공유한 전자를 흠차 하고 끌어당기죠. 그러니까 난 마이너스 강함. 난 많이 잃어버렸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전기 음성도의 차이가 많이 나면 전자를 끌어당길 힘이 어떻다는 거야? 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 내가 뭐라고 쓸 거니? 바로 극성이 좀 센 분자라고 하는 말은 전기 음성도 차이가 어때야 되는 거야? 있어요. 많이 남 큰 분자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정의를 내립니다. 이런 건 정의야. 엄마 수소 결합 물질이 뭐니? 수소라는 말이 들어가죠. 수소와 전기음성 차이가 많이 나려면 당연히 전기음성도가 좀 큰 놈이 들어가죠. F. 자, 그렇지. F 가장 큰 놈 F잖아. F. 두 번째 큰 놈 옆에 있는 얘 산소. 산소. 세 번째 큰 애 질소. 질소. 이렇게 딱 세 개로 끊어버립니다. 자, 수소 결합 물질이란 중요한 거의 정의는 HO와 전기 음성도가 어떤 큰 F 또는 O 또는 N이 N이 결합해서 그렇지. 폰 직접 공유 결합한 물질. H2O2는요? H2O2는 해도 수결합 물질 맞아요. 자, 직접 공유 결합한 물질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그 내가 이거를 뭐라고 해? 우스갯소리로 얘기해. 핸드폰이라고 하죠. 수소 결합 물질은 뭐라고요? 핸드폰. H와 폰이. 자, 여기 되게 중요한 거야.
직접 공유결합한 거야. 그럼 예를 들어 볼까요? H와 F가 공유결합하는 건 오로지 HF밖에 없습니다. 자, H와 O가 공유결합한 건 H2O. 이런 거 너무 좋아요. 지랄하네. 자, H와 너네 봐봐. 이렇게 된 거는 어마무시하게 많은 종류가 있죠. 알코올, C2H5OH. 이렇게만 있으면 이게 수소결합 물질이라고요. 아세트산, CH3COOH. 여기 수소결합 물질이죠. 조그만 거 뭐이겠어? 과산화수소, HOOH. 이건 수소결합 물질이죠. 자, 그런데 HCHO. 마스크 벗은 거. 이건 수소결합 물질일까 아닐까? 수소결합이 아닐 것 같아요. 왜요? 뭔가 C가 C에서 3개 아니에요? HCHO 이렇게 됩니다. 어떤 거에 의외가 되는 거야? 직접 공유결합하지 않았죠. 한 달이 건너 있는 건 절대로 수소결합 물질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 너네들한테 시험장 많이 나오겠죠? 아니요. 많이 나옵니다. HCHO는 수소결합 물질이 아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H와 N이 직접 공유결합한 거. 가장 대표적인 게 뭐야? 암모니아. 이렇게 나오겠죠? 암모니아. 그 다음에 NH2. 자, NH2 뭐야? 아미노 들어가는 거. 이건 아미노. 이거는 암모니아. 됐나 여러분?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것들이 수소결합 물질이라는 거야. 자, 그렇다면 얘네들은 수결합 물질의 극성이 좀 세. 그래서 다른 물질에 비해 녹는 점이나 끓는 점이 어떨 수밖에 높아요. 없어요. 그렇지. 자, 비교 대상. 분자량이 비슷한 다른 물질에 비해 녹는 점이나 끓는 점이 상당히 어떻다고요? 높다라고요. 그럼 내가 여기다 한 줄 더 써봐요. 아니요. 수소결합력. 이건 없고 이건 없고 이건 있죠. 그러니까 물은 분산력도 있고 너네 이거 헷갈리면 안 돼. 분산력은 무극성 분자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분산력은 전자를 갖고 있는 모든 애들이 다 있습니다. 극성 분자 간의 힘도 있고 수결압력도 있고. 그러니까 물에 끓는 점이 어떨 수밖에 없다는 거야. 높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전자를 갖고 있는 애들이 다 있다는 그냥 다 있다는 거 아니야? 맞아요. 분산력은 그러니까 다 있는 거야. 그럼 봐봐. NaCl은 분산력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런데 다들 전기력에서 분산력은 정말 세 발의 피 같은 힘이죠. 저 새끼 죽는다. 그 세 발은 버드발이야, 버드발. 버드발. 네 알죠. 자, 그렇다면 수소 결합 물질은 저랬어. 수소 결합은 뭘까? 자, 여러분 이거 중요. 내가 여기다 곰돌이 대가리 한번 그려볼까요? 저요? 그럼 뭐냐? 곰돌이냐? 자, 곰돌이 대가리 그리면요. 이거 마이너스고 얘가 플러스죠. 수소 결합은 어떤 거니? 수소결합은 저거. 이웃하는 물 분자에 자, 아주 단순한 설명이야. 지금 수소는 플러스잖아요. 그러면 이웃하는 물 분자에 마이너스가 다가와 플러스가 다가와. 마이너스. 당연하죠. 저 새끼 뭐야? 아니.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내가 플러스니까 이웃하는 물 분자에 누가 와야 돼? 마이너스가 와야 되죠. 왜요? 전자를 줄어? 아니 전자를. 아니, 마플이 끌어당기는 거 아니야? 네. 마마가 끌어당겨? 마이너스가 와요. 왜? 그러니까 너네 봐. 보이지 않는 물 분자 옆에 있는 물 분자는 이렇게 배열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또 이웃하는 물 분자에 자, 이쪽으로 다가오는 애가 누구라고요? 이웃하는 물 분자에 산소가 다가와야죠. 자, 여기로 다가오는 애는 이웃하는 물 산소. 분자에 산소가 다가와야죠. 센서. 됐습니까? 아 센서. 그렇다면 이제 겁나 중요한 거 바로 물 내부에 있는 이 실선은 공유결합이죠. 그런데 분자와 분자 사이에 있는 요 결합이 무슨 결합이라는 거야? 수소결합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수소결합이 더 세? 공유결합이 더 세? 공유결합. 그럼요. 얘 가열하면 뭐가 끊어져? 수소결합. 그러니까 내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 그냥 세다고 안 하고 좀 센이라고 말하죠. 공유결합보다는 어떻다는 거야? 약하다는 거죠. 그럼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볼까요? 수소결합? 수소결합은요. 수소결합 물질의 H와
이웃하는 분자의 O 사이에 작용하는 비교적 강한 힘. 자, 절대적으로 강한 힘이 아니라 뭐라고요? 비교적 강한. 그럼 얘네들은 이온결합, 금속결합, 공유결합에 비하면 약한 힘입니다. 그럼 여기서 강하다는 건 분산력보다 강하고 극성 분자 간의 힘보다 강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수소결합은 절대적으로 강한 힘은 아닙니다. 이제 한번 다시 불러주실 수 있나요? 책에 다 써있지 않아요? 써 있어요. 당연하죠. 네, 책에 써있는 건 이렇게 말로 하죠. 영상도 수소결합이란 없네요. 왜 없지? 왜 안 써놨지? 수소결합이란 수소결합 물질의 H와 인접한 수결 물질의 H와 이거 대빵 중요한 거야. 인접한 이웃하는 분자의 F 또는 O 또는 N 사이의 자 어떤 단어 그냥 강한이 아니라 뭐라고 한다고요? 비교적. 비교적 강한 힘. 결합. 분자 간 인력. 그러니까 수소결합 물질은 다른 분자들에 비해서 비교적 강해. 그러니까 녹는 점이나 끓는 점도 비교적 높아. 그러니까 물은 분자량이 18밖에 안 됨에도 불구하고 끓는 점 100도를 넘어. 100도야. 그 이유는 물이 무슨 결합 물질이기 때문이라고요? 수소. 수소결합 물질이기 때문이라고요. 그럼 CH4는 아니구나. 당연히 아니죠. 그러니까 끓는 점이 마이너스 164도까지 떨어지죠. 선생님 근데 네. 레이디 가가 아세요? 뭐? 레이디 가가. 레이디오 가가 아니야. 아니 그거 말고. 그런데 레이디 가가 몰라? 얘처럼 아, 몰라. 어떻게 그랬어? 나도 몰라. 자 얘네 한번 비교해볼까요? 찰리버 쓰는 나라. 여러분 화학2는요 너네들한테 외우라고 강요하지 않고요 해석하라고 강요합니다. 해석 쉽죠. 자 F 2주기, 3주기, 4주기, 5주기 그러니까 이들의 분자량은요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러면 분자량이 이렇게 되니까 분산력의 순서도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럼 얘들의 극성을 한번 볼까요? 극성의 정도는 이건 얼마 차이가 나? 1.9 차이가 나죠. 얘는 0.9 차이가 나죠. 2.1과 2.8이니까 0.7 차이 나죠. 2.1과 2.5니까 0.4 차이 나죠. 뭐야? 그럼 극성은 누가 더 커? 얘가 더 크네요. 극성은 얘가 더 크네요. 그런데 여기서 엄청나게 많이 차이가 나죠. 여기서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죠. 수소 결합 물질가 아닌 것. 그렇죠. 자, 그럼 이제 해석할 거야. 이들의 끓는 점은 어떻게 되니? 수소결합 물질인 HF가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이야. 그 다음은 너네 봐라. 분산력의 방향과 극성의 방향이 반대죠. 그럼 누구의 영향을 더 많이 받니는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얘는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분자량이 매우 차이가 많이 나면 분자량의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근데 분자량 차이가 조금 났어. 그럼 분자량의 영향을 덜 받습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절대로 화학투는 외우라고 안 한다고요. 해석하라고 한다고요. 했어. 그럼 내가 여기다 해볼 거야. HCl보다 HBr에 끓는 점이 더 높아요. HI에 끓는 점이 더 높아요. 그러면 극성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어? 분산량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어? 분산력. 그렇죠. 이들은 극성보다 누구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은 거야? 분산력. 됐나요, 여러분? 네. 절대로 외우는 거 아니야. 너무 HF만 이렇게 뜬금없이 끓는 점이 높은 이유는 HF는 무슨 결합 물질이기 때문이다? 수소결합. 수소결합 물질이기 때문이다. 이런 거 까먹으면 안 돼? 네. 그러니까 수소결합 물질의 정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죠? 어지. 핸드폰 까먹으면 안 돼? 너 핑크 어디 갔어? 저 새끼 뭐야? 너무 어지러워서 책을 보내는 것도 깜빡했네. 그쵸. 아니 코 막힌데 왜 어지럽지? 원래 어찌? 자, 그 다음에 12쪽 봅시다. 아, 스캔해줘, 스캔. 12쪽. 자, 네, 핑크 12쪽. 사실 덥지 않았어요. 자, 이제 아, 너무 어지러워. 숙제 50부터 53까지. 50이요?
자, 50부터 53까지. 자, 50쪽부터 네, 11월 13일 50. 선생님 솔크예요. 솔크가 뭐야? 솔로 크리스마스. 그게 뭐야? 선생님 남편이 크리스마스를 있으시지 않나? 솔로로. 내가 왜 솔로야? 우리 딸이 있는데. 선생님 남편 원래 그런 거는 별로 신경 안 쓰잖아. 그럼요. 야, 원래 잔이도. 원래 애들이랑 노는 거 아니야? 맞아요. 아 근데 저 일요일이 크리스마스, 토요일이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다 학원 있어요. 당연한 거 솔직히 아니야? 이럴 때는 빼줘야. 그니까 난 둘 중에 하루는 쉴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요일에 쉬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25일이랑 1월 1일이 항상 같은 요일이야. 아 맞아요. 그래도 둘 다 쉴 수는 없고 둘 중에 하루만 쉽니다. 나는 그럼 언제 쉬겠어? 1월 1일 날 쉬죠. 해바는 둘 다 안 쉬었는데 난 둘 중에 하나는 꼭 쉬어요. 심지어 크리스마스 때 시험 봤는데 1월 1일 일요일이라고요? 나이스. 왜? 그럼 확 쉬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는 그냥 그런 거 없이 다 수업을 했는데 사람이 그렇게 살 필요는 없는 것 같아. 물론 엄마들은 뭐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뭐 예전에는 신경을 썼지만 지금은 내 맘대로지. 크리스마스 때 준선혜 씨가 놀러 가야 되는데 난 딴 친구들이야. 아니 하루만 차이가 나도 요일이 다르니까 둘 다 쉬어도 되는데 네. 두 번을 연속 쉴 수는 없으니까. 네 연습을 하면 되겠구나. 연속으로 쉬어야 쌍남자죠. 난 남자가 아니잖아. 쌍 여자죠. 닥쳐. 자, 그 다음에 이제 물 들어갑니다. 물. 왔다. 자, 몇 쪽이라고요? 12쪽. 이거 숙제야. 오늘이 며칠이죠? 11월 11월 13일. 13일 홈 W. 제 준서 한번 코 풀고 오라고 하면 안 돼요. 너무 고통스러워. 꼭 풀고 와. 싫어요. 풀고 와. 준서 한번 하고 와. 그래도 휴지로 온다요. 날짜를 봐야지. 뭐가 먼저인지 모른다고? 네. 바보야? 들어보다가 아니, 뭐가 먼저냐고 뭐가 중요해. 들으면 되지. 아니 편곡 뭔지 몰라가지고 두 번째 거 들을 때 고생했어요. 그래서 두 번 들었어요. 그거 두 번 들으면 되지. 괜찮아요. 지랄하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너네 봐. 지금 우리 이 단어는 1단원이 순서가 기체, 액체, 구체, 용액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기체를 이렇게 오래 했어요. 뭐 오래라고 해봤자 이제 4번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액체가 나오는데 액체는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이면 끝납니다. 우와. 어머. 근데 액체라고 해봤자 뭐 배울 줄 알아? 물. 왜냐하면 우리 삶에 액체란 물밖에 물이 최고죠. 물이 물론 기름도 있지만 우리는 물을 다룹니다. 기름은 별로 다룰 게 없다는 뜻입니다. 화학적으로는. 네 근데요. 튀길 때 물 사용해도 돼요. 저 새끼 봐라. 근데 왜 굳이 기름이어야 돼요? 왜냐고? 끓는 점이 낮으니까. 누가요? 기름. 물이 낮으니까 박태나. 야, 물 끓는 점 100도씨인데 100도씨에서 애들이 튀겨지냐고 이 새끼야. 내가 이겼다. 자, 그런데 봅시다. 그만 이제 진짜 나갑니다. 우리는요 물의 성질을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보는데 흐른다. 지랄하지 마세요. 이거는 물리적 차원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물의 성질 크게 두 가지 차원으로 보는데 육지야. 하나는 얼릴 물은 때도 극성 분자다. 극성이다. 또 하나는 물은 수소 조금 결합. 아까 했던 뭐 수소 결합 물질이다. 괜찮네. 이렇게 두 가지를 봅니다. 그러니까 극성에 의해서 나타나는 성질은 뭐가 있고 수소 결합에 의해서 나타나는 성질은 뭐가 있는가? 여러분, 이게 전부 다 화학원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극성에 의한 성질, 화학원. 화원할 때 제대로 내가 안 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유유상종. 극성은 극성에 유유. 높고 무극성은 무극성에 무극성에 높는다. 높는다는 거죠. 그래서 엄청 중요한 거 나옵니다. 물의 극성 때문에 물은요 다른 물질을 녹이는 성질이 어떻다는 걸 나타낸다. 강하다. 자, 물은 용해성이 크죠? 그럼 이 세상에는 무극성 분자보다
뭐가 더 많다는 거야? 극성. 극성 물질이 많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물로 빨래를 하죠. 그런데 물로 빨래 못하는 애들 있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뭘로 빨래를 해? 기름. 기름으로 빨래를 하죠. 그냥 염색을 하면 그러면 기름으로 빨래를 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 기름 빨래. 드라이 클리닝이라고 하죠. 근데 드라이 클리닝이라는 건 드라이 물을 쓰지 안 않는다는 뜻이죠. 저거 바람으로 하는 그 거 아니야? 수성 샘플, 유성 샘플도 그런 거예요. 당연하죠. 자, 그러면 용해성이 좋다. 내가 빨래만 얘기했지만 가장 대표적인 거 우리 혈액의 그렇다. 90% 이상이 물이죠. 왜? 혈액에 녹아서 운반을 하는 거죠. 혈액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운반 기능이죠. 빨아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러면? 물 대신. 자, 우리 저런 진짜 유치 뽕뽀로 빵빵한 그런 말 좀 하지 맙시다. 크크로 빙봉. 그럼 수소결합들에 나타나는 성질들 있죠. 그럼 수소결합 때문에 공론장이 나타나는 높다. 성질들을 우리는 주로 다룹니다. 내가 한번 앞자만 따서 열고 한번 해볼까요? 수소결합 때문에 나타나는 성질은 비밀이야. 그래서 걔네들을 잘 표기해야지. 비밀 표기 아,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수소결합은 강한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소결합 때문에 비열이 높아. 수소결합 때문에 밀도의 변화가 생기는데 이건 바로 어떤 거냐면 물을 제외한 모든 물질은요. 물을 제외한 모든 물질은 밀도가 고의 기순서죠. 거의 그런데 물만 아 물의 밀도가 얼음의 밀도보다 어떻다고요? 크다라고요. 근데 물만 그래야 하나 네. 그런 거지. 물만 그렇습니다. 진짜 물 많이. 네, 물만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표는 뭐니? 근데 왜 수소결합 물만 그래요? 때문에 다 설명할 거야.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돼? 자, 수소결합 때문에 표면 장력이 어떻다고요? 크다고요. 아. 수소결합 때문에 기화가 될 때, 기화라는 건 커서 그래. 물의 끓는 점을, 물의 수소결합을 끊고 기체로 날아가는 게 기화죠. 그러니까 수소결합을 끊어야 되니까 기화할 때 열이 많이 필요하죠. 기화할 때 열이 많이 필요하니까 끓는 점도 끓는 점이 없대요. 높아지는. 높겠죠. 이런 것들이 너네들이 지금부터 다뤄야 될 그런 것들입니다. 아 단계적으로 하면 다 이해가 돼. 자, 지금 여기서는 물의 성질을 크게 두 가지로 구별하는데 하나는 극성에 의한 성질, 또 하나는 수소결합에 의한 성질 이렇게 나눈다고요. 됐나요, 여러분? 근데 물이 그러면- 성장도 제일 높아요. 아니요. 아니에요. 네. 그럼 내가 여기서 견제를 깔죠. 뭐 중에서? 분자 중에서. 여러분, 물이 표면 장력이 크다는 건 분자 중에서입니다. 여기다가 막 금속결합 물질, 이온결합 물질 갖다 비교하면 안 됩니다. 금속결합 물질은 당연히 더 크죠. 그래서 첫 번째, 뭐를 한번 볼 거니? 얼음의 구조를 한번 볼 거예요. 얼음. 네, 얼음의 구조. 얼음. 극성은 이제 우리 많이 해서 이거 됐고요. 자, 아이스. 얼음은 물이 무슨 결합으로? 공유. 수소 결합에 의해서 얼음이 만들어집니다. 이거 다음 시간에 얼음의 구조 그리는 거 시험제 나옵니다. 어머 여러분, 내가 여기다 물을 그리면 이렇게 곰돌이 대가리의 귀. 자, 내가 물을 어떻게 그려요? 이렇게 그립니다. 곰돌이 대가리. 근데 공기열을 표시한 거야. 어머 이거 산소잖아. 그럼 산소에다가 이렇게 센소. 예쁘게 색깔을 칠해볼까요? 센소나. 그러면 수소의 이웃하는 H2O 분자에는 바로 산소가 다가오죠. 그럼 여기에도 104.5도로 수소 2개 달려있죠. 그럼 여기에 또 수소결합으로 이웃하는 물 분자에 산소가 이렇게 있겠죠? 그럼 여기에 또 이렇게 104.5도로 수소가 달려있겠죠. 네. 그럼 여기에도 또 이웃하는 물 분자에 109.5도 산소가 아니었어요? 몇 도라고요? 109.5도 아니었어요? 지랄하네. 저 새끼 좀 한 대 때려줘. 109.5도 같지 않아요? 닥쳐. 자, 104.5도로 이렇게 수소 2개가 붙어있죠. 건강이. 그러면 또 수소결합으로 이웃하는 물 분자의 산소가, 자, 지금 말 계속 반복합니다. 그 이제 말 말고 그림만 먼저 그려볼까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생긴 게 물 분자들이 수소결합해서 만들어진 얼음이죠. 엄청나게 중요한 게 등장합니다. 그럼 여기는 산소만을 보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육각형이 육각형. 만들어지죠? 자,
여러분, 물이 얼음으로 변하면서 이렇게 가운데, 이게 중요한 거야? 가운데 뭐가 빈 만들어지면 공간. 빈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부피가 그럼 빈 공간이 만들어지면 물이 얼음으로 변하면서 부피가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밀도가 어떻게 될까요? 작아집니다. 이렇게 얼면서 부피가 늘어나는 건 오로지 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결합을 했기 때문이야? 수소 결합을 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수소 결합을 하는 물질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수소 결합하는 물질 중에서 물만 이렇죠? 수소 결합을 함과 동시에 구분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물만이라고 그랬죠. 자, 이 이유는 바로 뭐니? 구은형이면서 동시만족이야? 무슨 결합을 하는 거? 수소 결합을 하는 건 오로지 뭐밖에 없니? 물밖에 없습니다. 구분형의 물질도 많고요. 수소 결합을 하는 물질도 많습니다. 그런데 구분형이면서 구분형이니까 얘네들 어떻게 되는 거야? 구부러진 거죠? 수소 결합을 하는 물질은 뭐밖에 없다고요? 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얼면서 부피가 늘어나는 건 오로지 뭐밖에 없다고요? 물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너네 봐봐. 이 얼음을 발로 밟았어. 그럼 수소 결합 어떻게 될까요? 끊어지겠죠. 그러니까 이건 바로 무슨 얘기냐면 얼음을 발로 밟는다는 얘기는 얼음에 뭐를 가하면? 압력을 가하면 저 수소 결합이 끊어지면서 뭘로 변해요? 물로 변하죠. 오케이? 됐나요, 여러분? 됐어요? 그러면 너네 봐봐. 아니, 물이 얼음으로 변하면서 이렇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밀도가 작아지니까 얼음이 물 위에 어떻다고요? 뜬다라고요. 됐나요? 이것이 자, 요거 까먹으면 안 돼? 그러면 두 번째. 완벽하게 이해했다. 수소 결합에 의한 성질. 바로 뭐가 나오니? 온도에 따른 밀도 변화 그래프. 다음 시간에 요 그림과 요 그림 그리라고 할 거야. 온도에 따른 어떤 변화 그래프라고요? 1도 밀도. 여러분, 자, 또 우리 커먼 댐트 한번 볼까요? 물의 밀도 얼마인가요? 1 자, 물의 밀도 1이라고 하죠? 이제 좀 배운 사람들은 거기에 온도 단서 붙일 겁니다. 물의 밀도가 1g/세제곱센티미터라고 하는 건 여기 단서 붙입니다. 화학투는 꼭 붙여야 돼. 왜요? 4도씨. 자, 물의 밀도가 1이라고 하는 건 언제라고요? 4도씨. 왜 4도시지? 그냥 자, 그러면 이게 여기에 왜가 붙는 거 아니에요? 이거 다 측정한 값이니까. 얼음의 밀도는 자 외울 겁니다. 평균값 0.92 그램 퍼 세제곱센티미터. 4도시 이건 0도시 아니요, 그냥 평균값. 어머. 그럼 너네 봐봐. 밀도가 누가 더 작아? 얼음이 작죠? 엄청 중요한 걸 거예요. 그럼 물에다가 얼음을 띄웠어. 네. 요렇게 되겠죠. 자, 겁나 중요한 거. 아, 물 위로 삐져나오는 부분은 대박. 과연 몇 퍼센트일까요? 10%. 자, 요 숫자를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네, 12분의 1. 빵빵이죠. 12분의 1. 뭐지? 자, 물의 밀도가 1. 빵빵이죠. 얼음의 밀도는 얼마라고요? 0.92. 즉 무슨 말이니? 밑에가 0. 92%가 잠기고요. 몇 퍼센트가 뜬다고요? 8%가 뜹니다. 8%. 여러분,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는 말은 얼음 위로 뜬 게 8%. 그럼 보이지 않는 게 몇 퍼센트? 92%. 됐습니까? 그러니까 보이는 부분보다 보이지 않는 부분이 10배 이상 더 많다는 거죠. 그런 걸 뭐라고 하는 거야? 빙산의 일각. 빙산의 일각이란 단어 어디다 써요? 어떤 회사에서 비리가 발견됐어. 그 발견된 비리가 요만큼이야. 그 네. 보이지 않는 비리는 빙산의 일각과 같은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근데요, 네. 바다는 소금물이잖아요. 그럼 밀도 변화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더 어떻게 될까요? 밀도가 더 커지죠. 더 커지면 뜨는 부분이 이거보다 조금 어떻게 돼? 커져요. 조금 더 많아지겠죠. 그럼 대략 아이 그냥 대략 10% 그래. 아이 그냥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당연한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너네 이거 그래프 그리는 거 연습 좀 하세요. 항상 그래프를 그릴 때는 세로축, 가로축이 뭔지 쓰셔야 되겠죠? 가로축 밀도. 단위는 그램 퍼 밀리리터 또는 세제곱센티미터.
세로축 밀도, 가로축 온도, 도시. 운도시. 자, 어떻게 할 거니? 4도시. 이렇게 할 겁니다. 4도시. 사도시.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쓰죠? 옆으로 가죠? 예. 1이죠? 조금 더 자세하게 1점 빵빵빵빵. 아. 자, 몇 도시라고요? 4도시분의 밀도 1점 빵빵빵빵. 그러면- 빵빵빵까지만 해주세요. 자, 4도시보다 온도가 높아지면 밀도가 줄어듭니다. 이유 다 얘기하고요. 4도시보다 온도가 낮아져도 밀도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0도시 물로 가잖아요. 밀도 다음번에 꼭 쓰는 거야. 0.9999. 그럼 이 얘기는 4도시물에서 0도시물이 되면서 밀도가 줄어들죠? 부피가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0도시에서는 어느 동안 밀도가 급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꼭 요렇게 쓰셔야 됩니다. 수학에서 이런 거 배웠죠? 네. 생각. 그리고 쭉 떨어지죠? 자, 0도시 얼음이 되잖아요? 밀도가 얼마나 되니? 0.0. 9170. 요렇게 기억할 거야. 그러면서 조금씩 올라갑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왼쪽으로 가면 0.9180 정도가 됩니다. 그럼 너네 봐봐. 이거를 왜 잘라야 되는지 한번 비율로 볼까? 요만큼을 1cm로 그린다면 이만큼은 몇 cm로 그려야 돼? 29cm. 그렇지. 그러니까 이걸 왜 잘라야 되는지 알겠죠? 만약에 이걸 쉼없이 그린다면 우리 지하 저기 주차장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뭔 얘기인지 알겠지? 네. 엄청나게 많이 변화가 된다는 거죠. 언제? 0도시. 그러니까 물이 얼면 깨지죠. 너네 냉동실에다가 뭘 얼리는데 플라스틱에다가 뭘 넣어놨어. 물 넣고 휙 던졌어. 그런 게 꺼내면 빵빵해지죠. 맞아요. 마치 저 예찬이 배처럼 말이에요. 빵빵해지죠. 그런데 그 빵빵해지는 게 플라스틱이가 빵빵해지죠. 만약 유리병에 넣어놨다면 애가 쭉 깨져요. 갈라지겠죠. 됐나요 여러분? 이거 보통 얘기할 때 약 10%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부피가 늘어날 때 대략적으로 몇 퍼센트 정도 늘어난다고요? 10% 정도가 늘어난다고요. 됐나요? 이 10%란 어마무시하게 큰 숫자입니다 여러분. 네. 그니까 넌 중학교 1학년 과정에 그런 거 나오잖아요. 침식과 풍화. 아. 바위가 겨울에 풍화가 더 잘 일어나죠. 겨울에 바위통으로 들어간 물이 얼어서 부피가 늘어나면서 그 힘에 의해 뭐가 깨져버리는 거야. 바위가 깨져버리죠. 뭔 얘기인지 알겠죠? 어머나! 아니 그러면 지금 이런 그래프를 그릴 거야. 자, 얼면서 질량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죠. 그럼 이렇게 밀도가 나오면 부피는 완전히 밀도 어떤 그래프가 나와?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죠. 이게 얼마나 질 같은 줄 알아? 밀도 그래프 그려주고 맨날 부피 물어요. 그럼 여기다가 자 이거 반 잘라갖고 뒤집어. 그럼 어떻게?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 초록색 그래프 이거 부피죠. 부피가 제일 작은 애는 얼마? 어디야? 이렇게 묻는다고요. 그럼 어디 외워야 돼? 9170. 사도시. 9170 외워야 돼요, 근데. 네. 아. 나는 시험 볼 거니까 니네 외워야 시험 쓰죠. 외웠다. 온도에 따른 밀도 변화 그래프를 예쁘게 그리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917091. 자, 0도시, 4도시 표현하시고요. 밀도 4개 씁니다. 1.빵빵빵빵, 0.9999. 자, 그런데 여러분. 내가 여기다가 기호로 한번 써볼게요. 여기는 A점, 여기가 B, 여기가 C, D, E.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아니, A에서 B로 가는 거 한번 볼까요? A에서 B로 갈 때는 밀도가 줄어들었죠. 설명하는 거야? 너무나 당연한 거야. A에서 B로 가면 온도가 높아지죠. 그러니까 분자 운동이 어떻게 될까요? 활발해지죠? 그러니까 부피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밀도가 어떻게 되는 거야? 감소하죠. 여기는 온도가 높아면서 부피가 늘어나는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 열팽창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나 그래요? 너무나 당근인 일이죠. 그런데 봐. 온도가 높아지면서 부피가 팽창하는 게 너무나 당근이라면 온도가 낮아지면 부피가 어떻게 돼야 돼? 줄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데 그런데 A에서 C로 가면이라는 거야. A에서 C로 가면 여러분 온도가 밀도가 낮아지니까. 낮아졌죠. 그러면 온도가 낮아지니까 분자 운동이 운동이 낮아지고 느려지죠.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부피가 거예요. 올라간다. 부피가 늘어났죠. 부피가 늘어난 거야. 그럼 도대체 왜? 그럼 이건 열팽창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이건 바로 어떤 거니? 자, 기억하셔야 돼요. 4도시 물은요. 자, 내 주먹이 물이야. 곰돌이, 귀 2개, 대가리. 그럼 4도시 물은 얘네들이 어떻게 돼 있니? 자, 너네들 기억할 거야. 분자를 운동하죠. 4도시 물에서 와 이렇게 운동하고 있는 거야. 지그재그로 끼어 들어가 있습니다. 상상하셔야 돼요. 구문형의 여기는 얘네들이 4도시에는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어떻게 돼 있다고? 이렇게 지그재그로 끼어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빈 공간이 거의 있어 없어. 맞아요. 모든 애들이 지그재그로 끼어가 있지 않아요. 이렇게 틀어진 애도 있고 이렇게 틀어진 애도 있겠죠. 그런데 지그재그로 끼어 들어간 애들이 더 많다는 뜻이야. 그럼 이렇게 움직입니다. 자, 상상. 4도시 야 움직여. 3도시가 되면 움직이면 어떻게 돼? 잠시만 상상이 안 돼요. 아 진짜. 졸려. 자, 4도시 이렇게 됐죠?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야. 난 상상이 되는데. 3도시가 되면 이 움직이면 어떻게 돼? 둔해지죠. 그 벌어지다가 분자 운동이 느려지죠?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아? 벌어지다 육각형이 되는 거야. 분자 운동이 느려지죠? 이게 수소라고 그랬죠? 얘네들이 막 이렇게 움직이면 여기 있는 수소가 산소를 당기기 쉬워 어려워? 왜요? 어렵죠. 즉 온도가 높으면 수소결합을 다 못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4도시에서는 수소결합을 많이 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온도가 낮아지면 느려지죠. 그럼 느려지니까 얘가 뭐라고 그래? 아 기회는 찬스. 여기 있는 수소가 여기는 마이너스인 산소를 이리 와 끌어당깁니다. 이리 와 이렇게 해야 가까이 갈 거 아니야. 이렇게 있지 않고 이렇게 끌고 가야 가까이 가죠. 네. 그러니까 4도시에서 이렇게 돼 있으면 3도시는 느려지죠. 그러면서 끌어당깁니다. 2도시가 되면 더 끌어당기죠. 1도시가 되면 더 끌어당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꼭 조밀하게 끼어있던 물이 3도, 2도 되면서 틀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부피가 이럴 때보다 어떻게 돼요? 커지게 되죠. 당연히 이렇게 있을 때면 이렇게 되는 게 차지하는 공간이 넓어지는 거 알아 몰라? 당연한 거죠?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 뭐라고 쓸 거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연히. 분자 운동이 늘어나면서 자 상대적으로 누가 세게 끌어당기는 거야? 물과 물이 세게 끌어당기죠. 수소 결합력이 세진. 증가하죠. 그래서 물이 틀어지면서 몇각형을 형성하는 중이야. 육각형을 형성하는 하면서 부피가 중. 커지니까 그렇지. 밀도가 작아지고. 그러면서 부피가 늘어나는 거야. 아쉽다. 그러니까 봐. 똑같이 부피가 늘어나지만 설명이 완벽하게 달라.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호수의 물을 생각해봐. 호수. 4도시 물이 있어요. 호수. 4도시 물이야? 호수 알죠? 호수? 아, 호수. 레이크. 아, 나. 저 새끼 뭐야? 이건 자? 브레이크. 레이크가 이렇게 있어. 널 브레이크. 얘가 4도시였어. 추워. 아 오늘 날씨 춥대. 오늘 아침에는 좀 따뜻했는데 내일 아침에 추울 거야. 춥다고 그랬어? 추우면 그럼 3도시 물이 되면 어디로 가? 위로 가죠. 안 하실 수 있어. 2도시 물은 조금 더 위로 가죠. 1도시 물은 가벼우니까 조금 더 위로 가죠. 0도시 물은 더 위로 가죠. 자, 중요한 건 바로 뭐야? 몇 도시부터 얼기 시작하죠? 저희의 마음이죠. 0도시부터 얼기 시작하죠. 네. 즉 0도시 물이 4도시보다 위에 있죠. 호수의 물이 위부터 얼기 시작한다는 걸 설명할 수 있는 구간은 어디니? 바로 AC 구간이죠. 자, 다시 한번 이 구간을 통해서 호수의 물이 어디부터 얼기 시작한다고요? 위에. 위부터 그럼 언다라는 밑에 걸 있는 설명할 수 있는 물고기들이 거예요. 살 수가 있다. 그렇지. 그러니까 얼음 낚시가 가능하죠. 쌉감이.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 수 있는 이유. 가장 바닥에 있는 물의 온도가 몇 도시야? 4도시죠. 오케이?
됐나요, 여러분? 네. 바닷속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심해층의 물의 온도가 몇 도시라고요? 4도씨. 왜? 4도씨 물의 밀도가 가장 어떠니까? 크니까. 까먹으면 안 돼. 모든 건 의미 아니. 여러분, 지표면에서 바닷속으로 내려가면 물의 온도가 점점 낮아지죠. 낮아집니다. 네. 그런데 어느 구간 뒤집힌다고요? 바로 이 4도씨. 오케이? 마리아나 해구 가보셨어요? 아니요. 자, 그럼 이제 여기 한번 볼까? 닥쳐. 이 C에서 뒤로 갈 때야. C에서 뒤로 갈 때는요. 온도 변화는 없죠? 상태 변화가 일어나면서 열을 엄청 방출하죠? 그러면 운동이 많이 느려지죠. 하지만 먼지나 그 완벽한 몇각형을 형성하는 거야. 육각일형. 완벽한 육각형을 형성하죠. 그러니까 부피가 이거 좀 해줘. 많이 늘어나죠. 하지만 먼지 난다고 했지. 이게 그러니까 밀도가 많이 줄어들죠. 네. 내비둬 그냥. 네. 딱 자, 건드렸는데 많이 줄어들죠.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오는 거야? 수도관이 터진다. 사실 수도관이 터지는 게 아니고요. 수도가 터져. 수도관 안에 있는 유리가 터지는 거예요. 관에 붙어 있는. 아, 그 수도관에 유리가 왜 붙어 있니? 계량기가 거기 있잖아요. 맞아요. 계량기가 터지는 거예요. 야, 수도관 터지면 큰일 나지. 얼음이 막 야시 막 철관까지 터트리는 거야? 철관 터뜨릴 수 있잖아. 하지만 가장 약한 곳에 뭐가 있어? 유리관이 유리. 있죠. 유리가 터지죠. 야, 거기를 좀 플렉서블한 고무 같은 걸로 만들어 놓으면 안 돼? 투명 고무? 안 돼요. 그러면 수도관을 파는 사람이 굶어 죽겠죠. 왜요? 그걸 교체해야 돈을 버는데. 깨져서. 아, 아, 말도 안 되는 얘기인가요? 힘들어. 자, 그럼 이번에는 D에서 2로 가봅시다. 여기는 별게 여기다 없어요. 쓰레기 버렸어요. 그럼 이제 여기